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죠. 올해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매매 원칙 이거 잘 활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처 못하셨거나 나중에 들으신 분들이시라도 하반기에 또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죠. 어제 이제 뉴욕 시장이 그 1분기 GDP 증가율을 2%로 확정하면서 이제 연준이 좋기는 한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상당한 힘이 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한 차례씩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은행들이 잘 통과해서 별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융권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쪽이 어제는 0.8% 상승 마감을 했고, 반면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은 보합에 끝냈습니다.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0.3%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개인과 연기금 매수로 지수를 올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융투자는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가까이 가면서 금융투자도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를 코스피에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22억을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031억을 순 매수했고, 개인은 679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마지막 지수는 2564.28포인트, 어제보다 0.56%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한 0.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밀려서 853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강도가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외국인은 살짝 플러스로 매수 우위로 끝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상승권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7억을, 그냥 7억입니다. 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4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38억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는 868.24포인트, 어제보다 0.75%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양시장이 다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양봉을 못 만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 기간 앞으로 시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 양봉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양시장은 밑거리가 달린 양봉을 일단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월의 마지막 날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추세를 전환해서 상승으로 급전환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이러다가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붕괴에 대한 걱정은 일단 많이 덜어냈다. 그리고 이제 양시장이 다 60일 이동평균선을 어쨌거나 지켰다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랑 비슷하게 1317원 70전 10전 오르면서 끝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삼성전자 418억, 현대차 89억, 기아 329억을 순매수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플러스입니다. 기관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 166억 산 거, SDI 223억 순매수, 현대차 64억, 기아 168억,
포스코 퓨처엠 그 47억.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현대차하고 기아뿐이 없어요. 자동차, 오늘은 역시 자동차였어요. 예.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따라서 움직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를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가서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를 보면 외국인은 오늘 에코프로는 418억을 순매수했고 LNF도 61억을 순매수했는데 에코프로 BM은 79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세 종목을 다 샀습니다. 기관은 에코프로 BM을 96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를 81억 순매수, LNF는 26억 순매수 이렇게 했고 개인들은 세 종목을 다 매도 위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니 해도 자동차죠. 오늘 시장을 버티게 한 거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요즘 뭐 자동차 전기차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이게 좀 이제 확산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2차 전지를 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오늘은 또 전력 설비 쪽으로도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기차니까 이제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설비나 변압 시스템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번져가서 어쨌든가 오늘 시장은 자동차가 살렸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의 그 2분기 호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나오겠죠. 상반기 수출 이제 동향이 나오면 역시 이제 그 자동차가 잘했다 하는 게 이제 나올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 또 이제 완성차가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되면 거기에 이제 후방 산업 이제 부품도 수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전 관련된 이제 전력 설비 또 이쪽도 움직이고 좀 미국 시장에서 어제 뭐 전기차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리비안 뭐 루시드 테슬라 뭐 다 올랐는데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또 뭐 개별 종목으로는 삼보모터스는 현대차하고 3,557억 그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 기계가 또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북미에서 이거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 몇 차례씩 나왔는데 북미에서 이제 뭐 효과가 제법 그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을 전망이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인플라법 통과 후에 건설 그 기계 수요가 상승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어렵지만 이제 중국이 어쨌거나 이러면 경기 부양책에 나설 거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 등등을 기대하면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어제 이제 은행주가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은행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은행에는 그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행 뭐 손보 이런 데가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며칠 쉬었던 조선하고 피팅 업체도 또 움직였고 육계 사료 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아스파탐 있죠.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그 바람 가능 물질로 WHO에서 분류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설탕 쪽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잠깐 뒀다가 이렇게 세게 버티는 모습은 좀 못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며칠째 얘기되고 있는 의류 OEM, ODM 이게 이제 뭐 글로벌로 이제 의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재고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관이나 뭐 연기금 뭐 이런 데 영향도 있지만 이제 소위 우리가 선도주라고 얘기하던 것들 그것들이 좀 버텨주면서 특히 자동차 근데 이제 이래야 장이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오늘 마지막 날은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뭐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오늘 뭐 1,600억 이상 또 팔았지만
뭐 어찌됐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지수가 또 금요일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상승해서 마감해서 이제 뭐 다행이죠. 어떻게 됐거나 오르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 말고요. 반도체는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그래서 반도체는 좀 그렇지만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 또 뭐 더 범위를 넓힌 조선 이렇게 꼽아지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장 그 주도주가 일제히 반등했다 하는 거. 그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없다. 선도주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선도주가 죽으면서 막 주변의 주식으로 이슈 순환이 되면 이거는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가라앉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뭐 그 오늘은 오랜만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참 이제 좀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기습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던 진짜 겁이 날 정도로 상승을 이어가던 이런 개별 종목들은 오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죠, 시장이.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 기대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상첨화를 만들려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속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2주 정도를 보면 계속 지금 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한쪽에 이제 마음에 캥기긴 하죠. 근데 이제 오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말인데 상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재구성해서 정리하는 기준일이 이제 오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뭐 내주에도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주식들을 매수를 이어가서 해줄지 이거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간 그래도 뭐 그냥 스멀스멀 주저앉던 연초부터 안 오르는 듯 하면서 올랐다가 스멀스멀 지금 한 2주 이상 주저앉던 시장이 일단 오늘 양봉을 만들면서 멈춰 세웠다. 그런 것만 해도 뭐 오늘 시장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 주 초에는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인가요? 예. 그 월요일 미국 시장으로 월요일도 아마 오후 1시에 마감할 거예요. 조기 마감을 하죠. 예. 오전장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쉬죠. 휴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소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뒤에서부터 이제 뭐 연준 의사록 공개서부터 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이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주초가 되게 좀 어수선하다. 미국 시장 안 열리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끼리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게 이제 좀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하반기 시장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 이제 뭐 우리가 카렌더 베이스로 이렇게 칼처럼 시장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오늘 이제 상반기가 끝나니까 하반기 시장에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의 핵심은 수급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고 반복하는 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는 이제 또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챙기면서 투자를 하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이에요. 이 수급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들이 뭘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총량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를 지금 사들어가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 이거는 꼭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환율을 우리가 같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매일 제가 이제 환율 얘기해드리고 새벽에 텔레그램에도 이제 NDF 환율을 보내드리지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 체크해야 되고 또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투자할까 이렇게 해서 점 찍어 놓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체크해야 돼요. 예, 그 수급 체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파동선 10일 2평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0일 2평의 기울기와 5일선과 일봉하고의 상관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의 관계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이거 뭐 잠깐 나서 어렵지도 않잖아요. 한 10분?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보유 종목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10일 2평을 좀 굵게 세팅을 해 놓으시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갈 때는 10일 2평 위로 5일이 뚫고 올라가면서 일봉이 5일 위에 섰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매수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하면 조금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매도는 11일 2평이 꺾여서 밑을 향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5일이 뚫고 내려오면서 일봉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뭐 여지없이 상당 기간 그 종목이 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그래서 어떠세요? 상반기에 이거를 좀 일찌감치 제 얘기 듣고, 이건 뭐 제가 작년 말부터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신 분, 처음에는 뭔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 하면서 해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상당히 괜찮죠? 예. 웬만하면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시장 평균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하반기에도 반드시 매일매일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밥 먹듯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자꾸 딴 데 신경을 쓰지 마세요. 뭐 누가 그러는데 앞으로 뭐 엄청난 폭락이 온대. 엄청난 폭락이 오기 전에 벌써 파동선이 우리한테 노티스를 줘요. 뭐 엄청난 랠리가 온다. 그 랠리 오기 전에 11일 2평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이미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뭐 언제 올까, 언제 오지, 뭐 언제 떨어지지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팩트에 충실하자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 하반기에는 좀 많이 돈 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슬콘생에 그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연주곡 올렸는데 보신 분도 있고, 이게 시장도 뭐 비 오는 날, 사실 이게 시장에 비 오는 날 우산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요새 안 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마라서 비가 계속 오는데 특히 이제 뭐 집중적으로 막 비를 뿌린 데가 있어서 장마 피해 입지 않게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